기념해가지고 한밤중에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그 무기니 뭐 군사력 퍼포먼스를 벌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YTN과 연합뉴스 TV에서 생중계하는 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그 지사님 그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러면 첫 번째로는 오늘 지금 보도된 걸 보면요. 트럼프가 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세계 최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바퀴가 11개 달린 거. 양쪽 22개. 네. 이게 바로 중국 공산당이 가진 거나 러시아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거기는 바퀴가 9개 달린 것밖에 없어요. 그 11개 달린 새로운 신형 발사대와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다탄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딱 선을 보이고 SLBM 잠수함으로 가서 미국 바로 태평양 근처까지 가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 근처 가서 때리는 이런 SLBM 이런 핵심적인 전략 무기가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것을 그날 전시한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열받아가지고 불같이 화를 냈다. 이게 저기 알렉스 워드가 지금 자기 트윗에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재인이는 어떠냐? 아, 우리 동포들에게 비루스 빨리 나라고 김정은 그냥 인사까지 해줬다. 감격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죽은 거나 저 전략 무기나 우리나라를 전역을 때릴 수 있는 방사포 이거는 6개 다탄두 방사포를 그때 같이 전시를 했거든요. 미국까지 가는 말에 한국 전역을 다 때릴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때리느냐? 성주 사드 기지, 청주의 F-35 기지, 그리고 평택 기지, 저 뭐 전체 한국 한반도 전역을 때릴 수 있는 거죠. 이런 다탄두 방사포 이것도 세계 최대 규모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요번에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크기도 더 커졌고 중량도 더 나가 보입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고 또 더 그 폭탄의 위력이 미사일의 위력이 더 그 강해졌다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저렇게 지금 더 뭐 어찌 보면 우리 정부는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더 분노를 하고 더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제가 보기에 열병식에서 김정은이가 보여준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ICBM을 보여줬고 핵을 보여줬고요. 핵 미사일을 보여줬고 또 하나는 남녘 동포들과 언젠가는 손을 맞잡기를 바란다라고 말로 애드립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또 문재인 정부는 ICBM은 보지 않고 뒤에 그 말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듯이 그 ICBM 핵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대로 우리가 어쨌든 그 핵에 또 방사탄에 우리가 인질로 되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병력이 지금 막 대치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ICBM을 무시한 김정은의 말만 주목하는 이런 정책 국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취할 행동은 전혀 아니죠. 이게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나 여당이 얘기하는 여기 지금 종전선언이 다시 나올 때입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저 양반들은 답이 없구나 하는 얘기가 뭐 여러 군데서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그걸 지금 또 우깁니다. 자 이러니까 종전선언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그게 말이냐 뭐.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무기는 다양화, 점점 더 또 강력화, 그리고 또 첨단화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종전선언을 자꾸 이끌어내서 결국 이제 미군 철수시키자 그 얘기 아닙니까? 문재인 뜻은. 그런데 지금요, 뭐 우리 송 국장 말씀하셨지만은 태평양 건너 있는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는데 바로 코앞에 김정은이 코앞에 있는 이 문재인이는 지 죽는 줄 모르고 우리 국민들을 겨냥한 신종 4종의 신종 그 무기가 나왔어요. 초대형 방사포 엄청 크게 6구멍 떨어진 거 하나,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그 아주 궤도를 추적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에이테킴스 미사일 이거 궤도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대구경 조종 방사포 이렇게 4종 신무기를 이번에 전시를 했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을 겨냥한 겁니다. 요거는 바로 코앞에서 바로 때리는 건데 그렇죠. 이 바로 때리는 무기를 그렇게 다 보라고 전시를 했는데도
그거는 눈이 멀어서 안 보이고 그저 자기한테 듣기 좋은 소리 남한의 우리 동포들 비루스 빨리 낫기를 바란다. 요것만 들어가지고 아 이거는 우리한테 화해의 메시지 뭐 좋은 메시지 아니냐. 이게 바로 주사파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사상이 김일성 사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욕하는 거는 안 들리고 김정은이 노래소리만 들려가지고 이게 사랑에 눈이 멀면 네. 이거 어제 짝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짝사랑 문재인 네. 트럼프는 정확하게 딱 이야기하잖아요. 불같이 화를 낼 사람은 트럼프라기보다는 오히려 문재인이라 했죠. 그렇죠. 이게 우리 대통령. 짝사랑이 심해지면 스토커가 된다고 누가 이야기해? 아니 저 무기는 사실 또 한국 정부, 한국 국민들에 대한 협박 아닙니까? 사실 저 무기를 보여. 아니 무기를 보여주는 거는 협박 정도가 아니라 꼼짝 말고 엎드려 이거죠. 예, 예. 구령에도 엎드리는데 도둑놈이 엎드려 이렇게도 엎드리는 판인데 총을 가지고 완전히 칼을 휘두르면서 엎드리라는 거 이거 아닙니까? 이번에 바로 열병식에서 보여준 신종 4종의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 방사포 이런 것들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무기를 보여주고 엎드려라 그러는데도 우리 비루스 걱정을 해주시는 자애롭고 눈물을 흘리는데 이건 눈물을 흘리는 게 악의 눈물이라고 제가 오늘 또 하나 네. 제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만 김정은이는 원래 악어는요 사람을 잡아가 씹어 먹으면 이게 씹어 먹을 때 바로 눈물이 자동으로 납니다. 침과 눈물이 같이 나오는 동물이 악어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잡아먹는데 김정은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북한 주민 다 잡아먹고 자기 형 김정남이 잡아먹고 자기 고모부 잡아먹고 이번에 우리 해수부 공무원 잡아먹고 저 악어 중에 저런 흉악한 악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린다고 지금 감업을 해가지고 이 문재인이가 똑같은 이거는 악마들이죠. 그렇죠. 그동안 저 문재인의 언행과 행적을 보면은요, 그 남북 평화협정, 종전선언, 이게 이제 문재인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필생에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내가 마지막으로 그 이루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지금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비춰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거를 이제 몰라서 어떤 뭐 종전협정, 평화협정이 불러올 후과라는 게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력의 약화, 그 적화통일, 이 순서 아닙니까, 지사님? 이 문재인이가 그거를 이 주한미군 평화협정 종전선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를 문재인이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모른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의도된 그 언행이고요. 이 문재인이가 필생의 그 소원이 종전협정, 평화협정이라는데 그게 몰라서 그런 거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확신범, 어떤 사상범 보면 확신범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사파로서. 예? 저는 이런 부분을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또 주사파나 이런 이념적인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재인이가 왜 저렇게 노무현과 저렇게 다른가 하는 점입니다. 노무현은 정책에서 상당히 실용적인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그렇죠. 자기 지지자들이 싫어하는 정책도 폈죠. 근데 문재인이가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사석에서나 책을 통해서나 그런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 실패의 원인이 됐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기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뭐냐면은 한 나라의 국정은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유연성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세계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날마다 그런 상황에 적합하게 그래서 실용성을 언제나 띄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정한 부분을 한 번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정한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조국을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바꿔놓고도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런 분은 국정 운영에 자질이 없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재인 문변은 정치를 안 하는 게 좋다. 정치에는 안 맞는 사람이다라고 누차 이야기했던 게 아닌가. 이 뭐 하나 정해놓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좀 끝까지. 이런 분을 불안해서 어떻게 믿고 우리 국민들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고용주 변호사께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문재인의 언행을 보면 그 말이 그분은 평생을 공안검사로 지내신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공안검사. 우리나라 최고의 간첩
좌익 주사파 간별사인데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아마 그 분야에서는 진리일 거예요. 그래서 1심마저도 고용주 변호사의 말씀에 편을 들어줬는데 이 정치화된 이 좌파 편사들이 지배하는 이 법원에서 2심 판사를 뒤집어서 이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자, 고용주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이가 보여준 모습, 언행, 이거 완전히 주사파 똑같지 않습니까, 지사님?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일 대한민국의 문제는 네. 이번에 보여준 신형 무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나 방사포나 뭐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거 또 새로 뭐 옷을 군복을 좋은 거를 입고 왔지 않느냐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를 장악한 이 주사파들 남로당입니다. 남로당이죠, 그렇죠. 남로당 임종석이부터 이 전대엽 한총련 이거 다 이 남로당 이 문재인이 이거 전부 다 조영주 변호사가 잘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자들로서 자기들이 충성할 조국은 김일성, 네. 호지명 보고는 네. 완전히 뭐 전율을 하고 모택동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고 이승만, 박정희는 묘소까지도 현충원의 묘도 파내자 그러고 그래, 박근혜 보고 적폐라 그러고 최순실이와 박근혜가 이거는 경제공동체라 그랬는데 이것들은 하는 게 완전히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사기공동체. 연세대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뭐 민주화 전형이라고 그 근거와 뭐 그다음에 그 배경 뭐 등등해서 뭐 전혀 지금 베일에 가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들도 결국 이제 대학교 의대 치대 포함해서 대학교 연대에 이제 특별 전형을 해가지고 대학교를 이제 연대에서 받아줬는데요. 사실 뭐 민주화 운동이 그렇지 않은 반독재 투쟁 우리 그 김문수 지사님이라든지 장기표 선생 같은 분들은 반독재 그리고 민주화 투쟁을 벌이신 분들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과 586으로 대별되는 그 주사파들은 한 거라는 결국은 북한 찬양, 주사파 운동, 민주화 운동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70년대 지사님이 벌이셨던 그 투쟁과 이 80년대 586들이 벌였던 그 투쟁은 완전히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사님 때 활동하시던 분들은 그래도 반독재 투쟁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586으로 대별되는 애들은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고 북한 말을 따르는 그런 주사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표 네, 선생이 전에 제가 나와서 조선일보에 나와서 네.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서 또 그다음 방송에 나와서도 이런 말씀을 해요. 뭐 그 양반이 어찌됐든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매일 신문에 장기표 매일 도피 중이고 뭐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학교생일 때. 이 장기표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그때는 언론 통제가 심했으니까 내용도 없이 그냥 장기표는 도피 중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게 매일 이렇게 도망만 다니나 이랬었는데 어떤 민주화의 어떤 상징 같은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민주화를 내세워서 지금 배상을 받고 대우를 받고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상당히 민망하다. 자기는 정말 좀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에 뭘 했는지 80년대에 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할 때 자기를 어떻게 도왔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더 이상 자기가 민주화 운동으로 가지고 더 이상 뭐 지금 뭐 배상법도 나오고 또 뭐 자녀들도 해주자 뭐 특혜를 주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민주화 운동을 가지고 더 이상 뭔가를 국가에 기대고 뭘 좀 배상을 바라고 뭐 혜택을 바라는 이런 정말 민주화를 모르는 나쁜 놈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게 상식적인 사람의 가슴에 와닿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뭐 어떻든 그 민주화 운동에서 이름이 알려진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그 보상금을 청구 안 한 분이 장기표 선생하고 옆에 계시는 우리 김문수 지사님입니다. 이 두 분은 특히 김문수 지사님 같은 경우는 온갖 형태의 고문을 다 당했고